네,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아파트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거를 다루고 있지만은 지금 시기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한 개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올해 초에 전부 임장을 다녔었습니다. 소형 오피스텔로 해서 100세대 이상인 곳들만 좀 다녔었는데 그게 이제 한 3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카페에 이제 이런 모든 사진들을 좀 올려놓고 냈었는데 지역적으로 좀 몰려있는 곳들이 있죠. 우리 흔히 떠오르는 곳들이 이제 반월당, 중앙로 뭐 이런 곳들이 되겠고요. 그 다음 범어동이라든지 동대구역, 동구 혁신도시 쪽 뭐 이런 곳들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그 외 지역들은 이제 한두 개 있는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존재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곳들을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표로도 좀 정리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랑부풀 카페에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매매 차익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매매 차익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수익형에 있어서는 상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이제 수익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월세를 받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건데, 근데 두 개의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. 아무래도 큰 돈을 한꺼번에 좀 벌 수 있는 것이 이런 아파트이고, 같은 돈 대비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상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이런 거에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다가구라든지 혹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아파트 매매 차익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큰 돈을 벌게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또 그대로 재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. 자산이 매우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이런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죠. 그런데 매월 조금씩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상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제 맞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, 아무래도 우리는 큰 돈을 버는 걸 좀 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매매 차익형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아무튼 뭐 수익형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이제 이런 수익형에는 그럼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그리고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도 다 월세형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요.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정말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5천만 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이제 아파트를 하더라도 월세를 받기 위함이다 보니까 확실히 수익형으로 또 나눌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뭐 상가라고 해서 또 매매 차익이 전혀 안 나는 거냐, 그건 또 아니겠죠. 근데 이제 이런 수익형들이 매매 가격을 올리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뭐냐면 월세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건데, 사실 특성상 월세가 높아지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수익형 물건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, 월세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매매 가격의 변동도 적다. 즉 오르는 것도 좀 덜 오르고 내려가는 것도 좀 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금리가 이제 워낙에 좀 변수가 되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같은 돈을 통장에 넣어뒀을 때, 야, 이거 이자가 별로 안 나오네, 이럴 거면 우리가 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. 그에 반면에 금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굳이 리스크를 떠안아 가면서 오피스텔 투자를 안 해도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 잘 나오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, 금리 상승기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별로 변동이 없는 것들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이 있는데,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우리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이 공부하고 또 투자를 노려보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. 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자면 이제 대구에 메디스케어라는 것이 있어요. 제가 올해 초에 조사를 했던 거였는데, 이런 것도 이제 준신축급에 해당하는 거고, 당시에 가장 싼 가격이 1억 2천이었어요. 보증금과 월세는 560 정도 수준이었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산했을 때는 한 6% 정도가 나왔었는데, 아마 이름을 몰라도 한 번쯤 봤을 거예요. 여기가 이제 반월당 사거리이거든요. 반월당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중앙로 쪽이 되는 건데, 이 여기를 지나다 보면 요 건물 있죠. 요게 이제
이제 메디스퀘어라는 오피스텔인데 당시에는 이제 1억 2천이 가장 쌌는데 지금은 좀 더 내려가서 1억 1,200이 가장 싼 상황입니다. 실거래는 현재 2022년 12월 이후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상 이런 실거래 내용만 보더라도 가격대가 그렇게 큰 변화는 잘 없죠. 지금 월세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. 55만 원을 기준으로 1년에 6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. 아까 1억 1200짜리를 산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 500을 빼주면은 1억 700 정도가 될 거니까 현재는 한 6.1%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시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수익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런 게 안 팔리니까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단순히 뭐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수익률 몇 퍼센트에 맞춰서 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구 시장이라면 한 8% 정도에 맞춰도 충분하다. 그런 만한 매물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착각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. 대구에 살 거면 서울 사는 게 맞지 않느냐.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풍부하고 경기도 같은 곳들은 그런 곳에 올라가서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이제 같은 수익률일 때 해당하는 거겠죠. 보통 서울 쪽은 비쌉니다. 땅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월세도 뭐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매매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있다 이런 거면은 사실 수익률을 뭐 4% 정도밖에 못 맞춥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같은 돈 넣었을 때 결국 투자성이 높은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구에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같은 수익률이라면 서울 경기도권을 사는 게 맞겠으나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돈 계산만 확실히 해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항상 이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새 거 사지 마라. 새 것일 때가 가장 비싼 겁니다.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 보니까 신축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럴 때 절대 사지 마시고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전부 다 수익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오히려 일정 기간이 지나서 뭐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자리 잡았을 때가 훨씬 가성비 좋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절대로 새 것일 때 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서울 쪽도 제가 조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00세대인 곳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500세대 이상인 곳들을 쭉 조사해 놓은 내용이거든요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오피스텔 하나 사고 싶다 하더라도 월세가 90만 원인데 매매가가 3억 가까이 하니까 이게 4%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도 뭐 4, 5%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. 우리는 투자 가치만 잘 따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우리가 이제 시기에 대한 것들이 참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런 오피스텔은 변동이 적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, 고금리 상황일 때를 많이 노리는 게 맞다. 이렇게 이제 투자 가치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대신에 이제 급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라고 봅니다. 지금 이제 한미 금리 차 때문에 금리가 또 인상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떨어질 때를 좀 기다려서 사는 것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왜? 이런 것들이 아파트처럼 바로 반응이 오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 요령을 잡아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게 사실 처음부터 오피스텔을 살 필요가 없죠. 왜냐하면 이게 또 거주를 하게 되면은 주택 수에 잡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진다. 본인 나름대로 좀 똘똘한 걸 잡은 상태에서 소형 오피스텔들을 좀 투자해 나간다라면 이거 이제 효율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. 이런 소형 오피스텔은 사실 한두 개 정도로는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힘듭니다. 왜냐하면 대출이자 같은 걸 좀 내고 나면은 사실 뭐 한 10만 원, 20만 원 돈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우리 삶이 변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겠죠. 그렇다면 최소 이제 100만 원 정도는 좀 세팅할 수 있도록 투자를 좀 노려본다.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소액 투자에 해당할 건데 좀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